소유냐 존재냐 에리 프롬 제2부와 3부. 제1부의 주요 내용은 학습, 기억, 대화, 독서 등의 일반적인 삶의 경험에서의 소유적 양식과 존재적 양식을 비교해 보는 것이었습니다. 제2부는 두 실존 양식의 근본적 차이에 대한 분석으로 좀 더 깊이 들어가서 두 실존 양식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1. 소유적 존재 양식은 비교와 관련이 있으며 소유지향적 사회는 병든 사회입니다. 소유적 존재 양식의 인간은 남들과 비교하여 자신이 우월하다는 데에서 힘을 지니고 있다는 의식에서, 그리고 결국 정복하고 약탈하고 죽일 수 있는 자신의 능력에서 행복을 발견한다. 그러나 존재적 실존 양식에서의 행복은 사랑하고 나누며 베푸는 것에 놓여 있다. 중요한 것은 소유지향의 지배적 특성은 완전한 성숙기 이전에 나타나며, 그 특성이 이후의 삶에도 계속 두드러지면 그것은 병적인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프로이트의 견해이다. 달리 말하면 프로이트의 시각에서는 소유와 점유에 전적으로 몰입하는 사람은 정신적으로 병든 사람이고 신경증 환자이다.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비교가 일상이 되어 많은 사람들이 만족하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한 우리 사회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에리 프롬은 이런 사회는 병든 사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존재적 실존 양식은 묘사되기가 어려우며 능동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소유는 사물과 관계하며 사물이란 구체적이며 묘사할 수 있는 것이다. 존재는 체험과 관계하며 체험이란 원칙적으로 묘사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총체적인 나, 있는 그대로의 나의 모든 개성, 지문처럼 나에게만 뿌리 박힌 일회적인 나의 실체는 결코 완전히 포착될 수 없다. 에리 프롬은 소유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빈번히 체험되는 실존 양식이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대다수는 존재적 실존 양식보다 소유적 실존 양식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게다가 존재적 실존 양식은 묘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존재적 실존 양식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존재적 실존 양식의 전제 조건은 독립과 자유, 그리고 비판적 이성을 지니는 것이다. 그 가장 본질적 특성은 능동성이다. 여기서 능동성이라고 함은 겉으로 보기에 바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힘을 생산적으로 사용한다는 의미에서의 내면적 활동 상태를 뜻한다. 에리 프롬은 능동성과 분주함은 다른 것이라고 반복적으로 강조합니다. 분주한 것은 소외된 활동이며 능동적인 것은 소외되지 않은 활동입니다. 소외된 활동을 할 때의 행동의 주체는 나 자신이 아닙니다. 소외되지 않은 활동의 경우 나는 나 자신을 행동의 주체로 경험합니다. 3. 인간 내부의 두 가지 성향. 스피노자는 돈, 재산, 명성의 욕구에 따라 분주하게 움직이며 바쁜 사람은 능동적인 사람이 아니라 지극히 수동적인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에리 프롬은 우리 인간은 존재하고자 하는 뿌리 깊이 타고난 욕구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존재하고자 하는 욕구란 자신의 능력을 표출하려는 욕구이며, 활동하고자 하는 욕구, 타인과 관계를 맺으려는 욕구, 이기심의 감옥에서 빠져나가려는 욕구입니다. 결론적으로 인간의 내부에는 두 가지 성향이 있습니다. 첫 번째, 소유하고자 하는 성향은 자기 것으로 하려는 성향으로 살아남고자 하는 생물학적 소망에서 뻗어나온 힘입니다. 두 번째, 존재하고자 하는 성향은 나누어 가지고 베풀고 희생하려는 성향으로 타자와 하나 됨으로써 고립을 극복하려는 욕구에서 난 성향입니다. 사회의 구조와 가치, 규범은 인간의 이 두 잠재성 가운데 어느 것을 개발할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여기까지가 2부의 내용의 대략적 요약입니다. 마지막으로 3부에서 인상적이었던 두 부분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4. 과로에 반대하는 슈바이처. 슈바이처는 산업사회를 특징 짓는 현상으로 위와 같은 자유의 결핍뿐만 아니라 과로를 지적하고 있다. 지나간 몇 세대를 거치면서 여러 분야의 많은 사람들이 인간으로서가 아니라 일벌레로 살아가고 있다.
나중에 그 자신 또한 과도한 일에 시달리게 되면 점점 더 천박한 오락의 욕구에 빠지게 된다. 절대적 무의 도식, 자기 자신을 외면하고 망각하는 것. 그것은 바로 그의 육체가 요구하는 바이다. 이렇듯 슈바이처 역시 노동시간의 단축을 권장하고 과소비와 사치에 반대한다. 5. 가부장적 사회에 대한 해석. 남성과 여성 간의 투쟁은 계급 투쟁만큼이나 오래된 것이지만 한결 복잡한 형태를 취해왔다. 지금껏 인류의 절반이 나머지 절반에 의해서 정복당해온 사실은 엄청난 해악을 야기했고 지금도 그 해악이 계속되고 있다. 다시 말하면 남성은 승리자의 특성을 취했고 여성은 희생자의 특성을 취한 것이다. 오늘날까지도 또한 의식을 가지고 남성의 우월권에 대해서 항거하는 사람들 가운데조차도 우월감과 열등감의 저주에서 벗어난 남녀 관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여기까지 소유중심의 현대사회에 대해 비판하고 또 우리가 나아가야 할 존재중심의 사회에 대해 제시하는 책 에리 프롬의 소유냐 존재냐 소개를 마치려고 합니다. 책을 읽기 전에는 소유중심의 사회에 너무 젖어 있어서 이런 사회가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책을 읽은 후에는 한 걸음 떨어져 우리 사회의 문제를 비판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게 해주는 책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우리들에게는 존재하고자 하는 성향, 베풀고 나누며 하나의 대상을 놓고 즐거움을 공유하고 혼자 즐기겠다고 그것을 자기 것으로 소유하지 않으며 기쁨을 나누고자 하는 그런 성향 또한 있다는 희망을 가져보며 영상을 마치려고 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